자, 이제 우리 3장에 있는 부동산 특성. 이 특성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매년 여기 시험에 한 번이 꼭 나오니까. 자, 일단 특성을 보시는데요. 얘들 키워드를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거요. 부동산 특성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딱 3개예요, 3개. 첫 번째,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다. 무슨 성이죠? 요 같은 말이 뭐죠?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실제 있죠. 이 부동산보다 위치 고정성을 훨씬 많이 쓸 때. 두 번째 보니까 사람들은, 자, 두 번째,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영속성 같은 말. 불변. 파괴 안 된다. 불괴. 불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불변. 파괴 안 된다. 불괴. 이 말 쓴다고. 자, 그 다음에 인간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 부정성이죠. 자, 비생산성 이런 말 쓴다고 쓸 때. 그래서 실제 시험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사실은. 요 세 개 제일 중요합니다. 노래 아시면서 이제 한 경기 봐보자고요. 자, 항상 다시 합니다. 지금 현재 총론만큼 반드시 공부할 때 이 개론 과목은 키워드 따라 움직이 키워드. 그 안에 있는 글자 한 경기 따지지 말고. 자, 맨 먼저, 자, 이거부터 하죠. 부동성. 같은 말이 위치에 뭐라고요? 고정성.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건 3개 또는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말입니다. 무조건 질문 나왔을 때, 지역. 같은 말이 뭐죠? 국지. 같은 말이 뭐죠? 부분. 요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부분 또는 하위 같은 말이에요. 하위. 이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부동성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요 말 반대가 뭐예요? 지역 반대가 해볼까 이제? 자, 보세요. 이 분필 가격, 분필은 서울에 있던 여기 있던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분필은 부동성 말 뜻이 뭐야? 땅은 이동할 수 없다는 거지. 그죠? 분필에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결과 서울에 있는 분필 한 개가 100원이면 여기 있는 뭐 창원도 100원이죠. 근데 땅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서울에 있는 땅이 평당 1억이면 얘도 1억 되겠죠. 근데 이동할 수 없는 뭐야? 부동성이란 성량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가격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성량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지역 성량과 즉 같은 거죠. 마산 지역의 지역 성량과 창원 지역 성량이 다르면 결국은 가격도 뭐 있습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항상 부동산 가격은 지역에 있는 시장 성격 따른다 해서 지역적 또는 국지적 하위 부분 이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부동성. 자, 두 번째 보니까 앞으로 시장 관련된 말은 몽땅 다 전부 다 부동성이다. 물론 이 시장 꽤 많습니다.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 등등등 이런 말을 쭉 쓰지만 어쨌든 시장 하면 전부 다 이건 부동성서로 관련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임장활동. 자, 임장활동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같이 올 거 정보활동. 이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부동성이다. 자, 임장이란 게 현장 답사죠. 분필은 사기에서 현장 갈 수도 있지만 분필이 와서 볼 수도 있죠. 근데 땅은 반드시 할 때 뭐예요? 내가 직접 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땅이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현장 답사한다. 그럼 현장 답사 왜 합니까? 그 주변적 현재 뭐로 쓰고 있을 것인가? 내 땅 현재 뭐 있으면 경사도 어떻게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정보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말은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관련돼 있는 특징 중에서 지역 분석과는 서로 관련돼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절대 부동산 개별 분석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합니까? 임장 활동할 목적이 뭐예요? 내 땅만 볼 목적, 주변 환경 분석할 목적이지. 그죠? 자, 그렇지만 이 개별 분석과 부동산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통 여기서 거의 끝나는데 조금 더 뭐 있습니까? 위치 관련된 말은 전부 다 이 위치나 입지 관련된 말은 몽땅 다 뭐요? 부동산과 서로 관련돼 있다 보시라고요. 일단
요것만 하시면 돼, 사실은. 그거 이외에는 큰 의미 없거든요. 금방 눈에 보이니까. 자, 두 번째요. 자, 그럼 일단 거기 설명 끝났고요.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예. 두 번째는 요 말이 중요한 거죠. 부정성 말이 있는데, 얘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정리해보죠. 첫 번째, 이 말 제일 많이 묻습니다. 매립이란지 간척진언. 이걸 가지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내게 돼 있다고.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보자고 이제. 매립이나 간척은 부정성에 대한 예외다. 또 국토 면적의 증가다. 또 일단 이렇게 하고요.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얘는 이행전환으로 본다. 자, 같은 말이요. 이렇게 계속 가볼게. 이제 요 같이 비교할 게 뭔가 물리적 공급행위다. 공급행위다. 거꾸로 뭐냐? 경제적 공급행위다.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자, 다시 해보자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 있으면 해보자고. 있으면 여기 있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국토라는 것은 육지만 포함됩니까? 바다 포함됩니까? 바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 있는 세안지 요지역을 매립했을 때 이 과연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 행위냐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왜 그런가? 결국은 국토는 결국은 바다 육지 둘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이건 국토 면적 증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 하시면서 이게 부정성에 대해 예외될 것이 한번 봐보자고요. 자, 일단 과거에 이 지역은 바다였죠? 바다 밑에 땅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지금 뭐요? 농지랑 택지 바뀐 거 아니에요? 저 정리해 볼게요. 어차피 땅은 있다는 거야. 있지만 이용 형태가 바다로 이용되고 있는 게 단지 뭐요? 농지 택지로 바뀐 거지. 따라서 이건 땅이 분명히 증가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대 뭐 있습니까? 이 말 못 쓰겠지. 그죠? 물리적 공급행위, 물리적 공급행위도 아니고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도 아니면서 또한 야채 부정성에 대한 예외 아닙니다. 단지 뭐요? 이행 전환을 본다. 같은 말이 뭐예요? 경제 공급행위라는 거예요.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계속 갑니다.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험 될 수도 있겠네. 자, 요 지문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전체 토지를 갖다가 토지를 전체 측면의 토지는 증가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특정한 용도 측면에서는 측면에서는 토지가 뭡니까? 증가되겠죠. 요 말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설명드릴게. 보세요. 이런 거요. 현재 보니까, 자, 여기 창원시의 땅이 있는데, 요만큼이 농지, 요만큼이 현재 주거로 쓰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땅 자체는 절대 증가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이 엄청나게 인구가 유입되면요, 이 주택이 부족하겠죠? 부족한 것만큼 뭐 있습니까? 국가가 농지를 일부러 주거로 전용시키죠. 일단 주거용 측면에서 땅이 분명히 증가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경제공급이라고.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따라서 이 말은, 물리적 공급은 뭐 한다는 거요? 물리적 공급은 증가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 증가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물리 공급 곡선 무슨 곡선? 수직이지. 수직 같은 말이 무슨 탄력이라고? 완전 비탄력적이죠. 반대로 여기에 경제 공급이야. 이렇게 되는 게 경제적 공급인데, 자, 경제적 공급인데. 자, 경제 공급은 용도 등을 변경하면 특정한 용도치면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이 공급 무슨 곡선?
상량. 그러면 한 개 더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요. 해결 방안은 물리적 공급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경제 공급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거까지 정리하셔야 돼. 무조건. 그러면 한 번 더 가볼게. 자, 다시요. 요렇게 말한 게 인간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 이게 무슨 성? 용도 등을 변경한 거 아니고? 여기에 무슨 성? 용도 다양성까지 갑니다. 요까지 연결하시라고.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입니다. 토지가 부족하면 해결 방안은 절대 부정성이 아니라 결국 무슨 측면? 용도 다양성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을 가셔야 한다고. 알 것은.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가보니까 요거 묻겠다. 그죠? 앞으로 문제에서 요 말 꼭 아셔야 돼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어지고 토지 공개념 제도가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 묻거든. 답은 3개. 이 말 꼭 기억하시는데, 자, 다시 할게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어진다. 이 말은요,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 말 뜻입니다. 그러면 국가 부동산 시장에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 말은 원래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한테 있는 거지. 다시 가볼게요.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가 없다. 부정성이지. 그런 결과 땅에 대한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국가한테 있다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마음대로 관여할 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회성, 공공성 또는 토지 공개념 나누는 순간 반드시건 이거와 관련된 부동산 특성은 첫 번째 부정성이고, 두 번째 국토성이란 말 뜻이 뭐예요? 국토성. 그대로 번역하면 국토성. 땅, 토지 누구 거다? 국가 거다. 그러니까 여기 국토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관적이 있죠. 기술적 측면, 부동산 개념적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썼다죠. 그래서 자연으로서의 부동산도 반드시 뭐요?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 자연은 절대 인간이 개입하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사회성, 공공성 및 토지 공개 난 순간 무조건 이 답은 요거 3개 중에 한 개야. 무조건. 이 모든 게 전부 다 국가 거다. 이런 설명이니까. 일단 오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부족의 가장 근본적 원인. 무엇 때문에? 인간들이 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원 자체가 뭐냐? 부정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 부족하다 보니까 토지가 땅값은요. 집가 거에 대한 문제도 결국 뭐예요? 부정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땅값 올라간 만큼 토지가 집약적 이용됩니까? 조방적 이용됩니까? 예,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이런 건 전부 다 부정성에서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마시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 한번 물어볼게. 잘 보셔야 돼요. 수급 조절 곤란성과 서로 관련된 특징이 뭐냐 이시낸다고. 응? 그러니까 현재 수요 공급이 조절이 곤란하다. 뭐 때문에? 응? 첫 번째,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가. 두 번째, 자, 일단 집은 만들 수 있잖아. 다시 할게. 분필은 지금 당장 필요하면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지. 금방금방 뭐 공급이 되어진 결과 수요 공급이 용이합니다. 근데 주택 만드는 시간은 오랜 경 걸리지. 무슨 성? 여기 답이야. 근데 앞에
여기 들어가. 잘 보세요. 보통 이 말에 거의 맞네. 이거부터 중요한 게 있어. 자, 앞에 말 들어오거든. 여기 딱 들어와. 지역별로, 부분 시장별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 말 들으면 부동산 무슨 특성? 응? 훨씬 더 말이 센 게 여기 이게 더 센 게 이게 더 센 거예요. 다시 할게.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마산 지역에 보니까 창원 지역이죠. 창원 지역에 보니까 40평이 과잉 공급되었어. 근데 자, 조금 벗어난 부산 지역 보니까 뭐 있습니까? 네, 40평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지역부 차이 있는 거죠. 이때 이 분필 같은 거예요. 마음대로 이동하면 조절할 수 있지. 땅은 이동하지 못한 결과 뭐 있습니까? 지역 시장별로 부분 시장별 항상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건 반드시 나오면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뒷말이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 시험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나왔을 때 뭐 지역별, 부분 시장별, 뭐 또 하위 시장별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거 전부 다 앞에 말을 항상 봐야 돼. 이런 건 좀 조심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다음요.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세 번째 영속성 관련된 말 합니다. 영속. 자, 영속이란 말 뜻이 뭐요?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같은 말 뭐요? 불괴 또는 내구성. 오랜 기간 이용된다 했으니까. 자, 정리해볼게. 이제 첫 번째 이 말 뜻이 땅은 파괴되지 않는다. 여기 두 개 빠져먹었어요. 다시 잠시만요. 부정성에서 하나 더 남았어. 네 번째. 건물은 1층, 2층, 3층 만들 수 있죠. 만들어 본 결과 건축비 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땅은 인간이 만들어 본 적 있어? 땅 한 평 만드는 생산비를 모르지. 그러니까 생산비 알지만 생산비 법칙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감정평가 3방식이 있죠? 다시 할게요. 자, 옆집에 있는 물건과 서로 비교해서 내 건물 가격 안다? 무슨 방식? 옆집 물건, 내 물건 서로 비교했어. 비교 방식. 이때 매매일 때가 거래세 비교법. 그죠? 이 건물이 나오는 임대 수입을 통해 구한다? 수익 방식. 가격 구할 때가 수익 환원이요, 수익 분석이요? 수익 방식 가격 구할 때 수익 환원. 그 다음에 임료 구할 때가 다시 자 보세요. 약간 앞에 뒤에까지 끌고 옵니다. 물론 시험 관계 없지만 좀 기억하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수익 환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 말 뜻이 그라고. 현재 내 부동산 가격 파악을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파악했어. 하면 여기 있는 요 값을 통해 현재 이 부동산 가치 파악을 목적이죠. 그럼 물어보죠. 1년 후에 있는 1억과 현재 있는 1억은 화폐 가치가 다르겠지. 그럼 어떻게 하지?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뭐요? 끌고 와서 구한다. 즉, 이 말은 미래에 있는 가치,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한 데서 수익하는 법이라 이게 논리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하는 법은 가격 구하는 거. 수익 분석은 뭐요? 임료.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시 이 건물 짓는 건축비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파악하는데 무슨 법? 이 건물 짓는 건축비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파악하는데 무슨 법? 평가 3방식에서 원가 방식이지. 원가 방식. 이때 가격 구한다? 가격 구한다 무슨 방법? 원가법. 임료 구한다. 임료 다 더한데 적산.
적산. 적자가 저 모든 걸 누적된 걸 계산돼서 적산이라고 이게. 다시 작아볼게요. 이제 다시 할게요. 부정성은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 없으니까 땅 한 평 만드는 생산비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생산비 관련돼 있는 감정평가인 원가법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 이제. 자, 다시 이제 가보자고.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아니하면 다시요. 하자 발생합니까? 안 하죠. 그 하자 보수 들겠습니까? 들지 않는다. 그럼 하자 보수 해본 적 없잖아. 없으면 하자 보수를 파악할 수 없다. 같은 말이 뭐냐? 재생산비 법칙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래 하시라고요. 그럼 두 번째, 파괴되지 않으면 감가가 돼, 안 돼? 안 된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요거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감가가 3개 있죠? 3개 있는데, 자, 요거 해보자고, 이제.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돼, 안 돼? 안 되죠? 기능적 감가는요? 경제 감가는요? 된다고요. 기능은 내부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요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 잘 보세요. 첫 번째, 이것부터 할게. 홍수 등 때문에 토양이 유실될 수 있죠. 그죠? 유실되어지면은 이건 영속성에 대한 예외다. 이렇게 한다고. 맞을 것인가 하는 문제요. 네? 다시 자 이 문제 가볼게요. 이게 꽤 중요합니다. 자, 어디 보는가 하면요. 문제에서 이 지문 어디 있더라? 이거 빼버린 것 같네. 자, 이거 제가 빼버렸었는데, 우리 과거에 이렇게 않거든요. 네, 홍수 등 때문에 토양이 유실되는 것은 영속성의 예외이다. 이래서 나왔어. 자, 잘 보자고, 이제. 자, 지금 하고 있는, 보세요. 요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다시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자, 잠시, 지금, 쓰고 있는 영속성은 어떤 감가일 것만 전제합니까? 다시요. 영속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인문의 특성. 자연적 특성. 같은 말은 물리적 개념, 물리적. 그러니까 절대 지금속은 영속성 오직 물리적 감가일 것만 전제합니다. 요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응? 물리적 감가일 것만 전제합니다. 자, 다시요. 봐볼게요, 이제. 홍수 등 때문에 토양이 유실된 것은 무슨 감가예요? 네? 이건 내부에 대한 설명이거든. 따라서 이건 기능적 감가 행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영속성 오직 무슨 감가만 취급한다고? 물리적 감가. 이건 예외가 아니지.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다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이겁니다. 요 지문 기억하셔야 돼, 이제.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토지는 앞에 영속성 때문에 자, 토지는 감가 대상이 아니다. OX.
영속성은 반드시 무슨 감감을 취급한다고? 물리니까 절대 감가 생각 안 돼. 예? 다시 토지는 감가 대상이 된다. OX. 응? 맞는 거야. 여튼 앞에 뭐가 없어? 여기에 들어왔으면 이건 무슨 감가일 때만 물리. 이 말이 지금 없잖아. 없으면 이때는 뭐야? 모든 감을 다 설명한다고. 이때는 물리도, 기능도, 경제 모두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잘 하시라고. 앞에 영속성의 단서는 이건 물리적 감가란 이 말 때문에 똑같다고. 그 말 없이 단지 뭐 그냥 토지는 쓰면 이건 모든 물리, 기능, 경제 모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같은 의미니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그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 결과 그 땅에 나오는 수익 등은 계속 나오겠죠. 영속적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걸 좀 설명하면 첫 번째 뭐 있냐? 이거 묻는 거요. 가장 기본은.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이제 가격 구할 수 있죠. 수익은 매년마다 수익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익 등을 통해 이 건물 가격 파악하는 무슨 방식? 감정평가에서? 수익 방식이지. 따라서 이건 수익하는 법의 이론적 근거다. 두 번째. 특히 이제 우리 앞으로 이거 아셔야 돼. 우리 시간 관련된 말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시간, 장기, 단기. 자, 유량과 저량. 유량이 뭐죠? 저량은요? 신규 또 뭐 있습니까? 이 말 나온 순간 몽땅 다 영속성이에요. 왜? 영속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그냥 번역하죠. 영속, 오랜 기간. 그건 장기지. 그러니까 벌써 이건 장기, 단기 쓰는 순간 벌써 영속이라고 이게 표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예, 요 말 기억하셔야 되죠. 가치 개념. 그럼 우리 지난주에 가치란 말 설명한 적 있죠. 가치란 장래 뭐요? 가치 개념.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값이지.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는 절대 현재 이용 대가가 아니라 미래 이용 대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 결과 미래에 있는 이용을 현재 끌고 올 수 있다고 이게. 그다음 네 번째.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을 구분할 수 있다. 소유는 이 물건 사는 거죠. 사는 대가가 뭐죠? 가격. 사용은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용에 대한 대가가 뭐죠? 그래서 가격과 임료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설명해 볼까요? 분필은 가격이 있습니까? 있죠. 타인이 임대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필은 소모된다. 땅은 뭐 있습니까? 보니까 가격이 있죠. 임대 줄 수 있습니까? 왜 임대 줄 수 있죠? 소모 안 된다. 소모된다 안 된다 무슨 성?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거 해볼까, 이제. 우리 자, 부동산을 사가지고 취득 후에, 운영 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죠. 자, 운영에 대한 대가 뭐라고요? 무슨 이득? 소득 이득. 처분 대가가요? 자본 이득입니다. 다시 가볼게, 이제요. 자, 분필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럼 결국은 분필은 절대 자본 이득 취하지 못합니다. 집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분필을 왜 처분 못합니까? 소모된다. 땅은. 그래서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소모되지 않는 결과, 즉 영속성 때문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둘 다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일단 요거까지 끌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문제 보면요, 대부분 다 문제는 이렇게 영속성 시험을 제일 많이 내. 얘가 할 말이 제일 많거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예, 마지막에 개별성. 자, 개별성 합니다. 첫 번째, 개별성 말 뜻이 뭐예요? 똑같은 물건이 없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 없으면 절대 비교할 수 있어, 없어? 하여간 얘는 뭐든지 비교가 곤란하다 나오지.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개별성이에요. 또한 야치 정보 수집이 곤란하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물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훨씬 시험 많이 내는 문제에서 최근에 문제 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겁에 뭘 묻냐 보니까 예, 요거 묻습니다. 일물 일가 법칙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냥 가볍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각각에 있는 물건 다 틀리면 각각의 물건마다 개별적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자,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 예, 이런 말은 좀 기억하셔야 돼.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자, 다섯 번째,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건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 해볼게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는 그럼 대체란 말 뜻이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바꾸는데 설마 뭐 있습니까? 분필하고 자동차 바꾸는 말 됩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비슷할 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똑같은 물건이 있어, 없어? 없으면 대체가 안 되는 거지. 자, 요거와 관련된 부동산 특성이 뭐라고? 개별성이요. 그런데요, 요 말과 다르게 요 말 시험 내거든. 용도적 측면에서는 대체 가능할 것인가 이걸 시험 낸다고. 자, 보자고. 우리 여기 있는 같은 요적이 상업 용도인데 상업적이죠, 이 적이? 여기 땅이 평당 1000이면 옆에 땅 얼마요? 네? 아니, 옆에 A 땅이 평당 1000이면 바로 옆에 땅 얼마요? 평당 1000이죠. 왜 둘러 1000입니까? 응? 뭐 때문에? 같은 지가 아니에요. 그지? 다시, 자, 보세요. 얘 땅이 평당 1000이면 얘도 1000이 아닙니까? 근데 마산적에 있는 C 땅이 있어. 얘는 얼마요? 같은 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같은 용도 안에 있는 같은 땅값 비슷해지는 거지. 이와 같이 이게 이렇게 용도 측면 대체가 가능? 이거 아셔야 돼. 그 얘하고 서로 관련된 부동산 특성이 뭐냐 이게 시험 낸다 문제에서. 응? 우리 무조건 용도라면 용도 항생이지. 요건 아니야. 요건 뭐야? 다른 말로 인접성이야.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결과 인접해 있는 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 두 개 구분하시라고. 다시요. 개별성 때문에 물리 측면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거꾸로 용도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돼. 요건 항상 시험 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한 3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마지막에 용도 다양성. 우리 강의 노트에 있죠? 그 내용만 정리할게요. 강의 노트. 자, 용도 다양성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용도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땅을 선정할 수 있죠. 그런 결과 최유효 이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고, 또 우리 현재 한 개 분필을 만약 한 개 가격에 있습니다. 근데 땅은 한 개의 땅이지만 이게 주거 상업 공장 되면 땅값 같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용도가 달라지면 여러 개의 땅값이 돼서 곧 이게 다른 말로 가격 다원설료. 그다음 세 번째, 이행과 전환은 가능케 하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아까 이때 했지 않습니까? 경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결과는 용도 다양성 것으로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마시라고요. 물론 이거 이외에 뭐 좀 더 있지만 이 정도 마시면 충분히 그 문제 푸는데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일단 요 정도 다시 해볼게요. 자, 하고 가보자고 이제. 예, 자, 저기 있는 13번부터 13번. 부동성 묻는 거죠. 자, 1번 키워드 뭐요? 국지화. 항상 키워드 가야 돼. 2번 보니까 동산과 부동산 구별 기준. 이건 이해되는 거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그 차이니까. 3번 갑니다. 임장활동. 4번은 지역 분석은 부동성 또는 인접성. 근데 개별 분석은 개별성. 잠시만요. 자, 인접성 제가 좀 설명하고 갈게요. 인접성. 그러니까 인접성 보통 시험을 거의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보세요. 인접이란 것은 땅은 전부 다 뭐요? 연결돼 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땅을 요만큼 샀으면요. 자, 옆에 있는 땅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마 기본서에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인접지와 협동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이 결국 뭐 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니까 이런 반드시 무슨 분석 필요합니까? 지역 분석 필요하죠. 그죠? 또한 야치 우리 전에 이거 한 적이 있죠. 외부 효과라는 걸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주변 환경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손해 줄 수 있죠. 도움을 주는 걸 보통 외부 뭐랍니까? 외부 경제죠. 불리한 영향 준다 이게 뭐죠? 외부. 이건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외부 경제가 발생되어진 결과 나는 어떤 노력했냐고 안 했다죠. 하지 않자고 그만큼 불로소를 발생한 거죠. 불로소가 발생한 만큼 국가에서 만약에 이걸 환수하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개발이익에 환수에 대한 논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리가 된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인접성이거든 사실은. 자, 근데 부동산 가설을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 보니까 지역 분석이 있습니까 이게? 있지? 그죠? 비록 여기 설명 안 돼 있지만 사실은요, 5번째 부동성은 외부 효과서로 관련된 이 말 쓰기도 하거든요. 왜? 아니,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옆에 나한테 쓰레기 매립장 오든지 학군들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세요. 자, 인접성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요. 만약에 이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인접성이 많이 나올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런 게 쭉 들으면서 이 말 안 들어봐. 즉 무슨 말이냐? 다시 이거부터 할게. 17번 문제. 17번.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말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등등이 설정된 외부효과 발생된다. 그 외부효과설 관련된 부동산 특성이 뭐냐 묻는데 여기 볼래요? 원칙은요. 이게 아니야. 얘가 답이야. 얘가. 인접성이. 근데 우리 그 밑에 인접성이 있습니까? 없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부동성인데 다시 할게. 자, 우리 거기 지문에서 있죠. 인접성과 부동성 둘 다 나왔어. 답 뭐요? 둘 다. 그러니까 철도에서 뭐 있으면 인접성, 부동성 같이 시면 안 된다고. 왜? 결국은 인접성 여기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땅이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이 사실 나온 거라고. 이동할 수 있으면 인접성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혹시 자 결론 이 말입니다. 인접성 관련돼 있는 지문 떴는데 답이 인접성 없어. 없으면 답 뭐예요? 무조건.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공부할 때.
그거 마시면 돼. 자, 다시 가볼게, 이제. 예, 13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네. 따라 지역 분석이 남았고, 이건 답은 부동성 또는 인접성이에요. 근데 개별 분석은 무슨 성? 개별성. 자, 5번. 끝에 뭐라 했지? 시장이 나온 순간 무조건 뭐야? 부동성. 뒷장 갑니다. 자, 뒷장에 14번 1번 가볼게, 이제. 자, 14번 1번 말 뜻이 뭐야? 부정성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수량의 고정성 또는 뭐라 한다고요? 면적의 유한성의 용어 쓴다. 그 말이죠. 자, 2번 가볼게. 2번 쭉 보시면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 봐보세요. 공기, 물 등은 무한하지만 토지는 뭐요? 유한하다. 따라서 이게 무슨 성? 부정성이지. 그죠? 그런 결과 소유욕이 발생된다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인간들이 땅을 만들 수 없는 결과 땅은 한정돼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3번 가볼까요? 키워드 개별성 뭐 있죠? 표준지 선정 어렵다. 또 각 가격은 개별적 형성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네 번째, 자 가치 보존력 우수하다. 여기 뭐죠? 영속성. 그렇지. 자 5번요. 간척이나 같이 해멸 육지를 만드는 국토 면적이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성 이론에 해당 되잖아. 분명히. 말편이 이상한데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성 이론에 해당된다 써야 한다고. 자 15번요. 자 잘 보셔야 되실 분 1번. 자 앞에 내용을 쭉 보시면 토지의 개념은 절대량의 증가, 토지 증가 아니면 이게 뭐요? 여기까지. 절대량 증가 아니다. 이게 무슨 성? 인간 땅 만들 수 없대. 부정성이지. 그런데 앞에 뭐라 했어? 후보지, 이행지 같은 용어는 땅을 용도 변경시킨 거 아닙니까? 이건 뭐라 봐야 돼? 용도 전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다양성 의미다. 2번요. 생산비를 투입 물리지향을 늘릴 수 없다. 부정성 맞죠? 3번 면적의 유한성이라 표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말이죠. 매립 등은 농지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용도 전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 공급 행위지, 즉 절대량, 부정성에 대한 예배 아니다 묻는 거지. 5번요. 자 5번 질문 꽤 많이 묻는 겁니다. 생산비를 투입해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다음 16번요.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시험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같은 말, 이 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이 말로 하는 순간 반드시 답은 요거 세 개 중 한 개요. 이 말은 벌써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다. 왜? 땅에 대한 소유권 국가 거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땅을 만들 수 없으니까 국가 거고, 국토성 국가 거고, 자, 이런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원래 있는 땅이거든,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런 세 개 중에 한 개가 답이 되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 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했고 18번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 이 지문이라고, 18번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데 거의 다 영속성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론 간단합니다. 보세요. 이런 건요, 이미 여러 번 시험 내다 보면 더 이상 낼 게 없어, 문제가. 근데 할 말이 제일 많이 누구냐? 요놈이거든, 영속성이. 굉장히 많은 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최근에 보니까 영속성 계속 시험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영속성만큼은 정확히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자, 가볼게요, 이제. 벌써 답이 나 있죠? 자본 이덕과 운영. 이 말은 뭐죠? 소득 이덕. 그죠? 자본 이덕과 소득 이덕이 발생한다. 아, 소득 아니지? 예, 저기 있는 우리 현재 소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본 이덕, 이게 뭐죠? 소유 대가 가격이지? 이용에 대한 대가가 뭐죠? 임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소모되지 않는다. 이 키워드지. 그죠?
세 번째 뭐 있으면 관리의 중요성. 왜 관리가 중요합니까? 집은 오랜 기간 이용되니까. 몽땅 다 영성이지.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 첫 번째 키워드 뭐 있습니까? 국지, 지역 나오는 순간 부동성. 두 번째,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 영속. 세 번째, 체유효 이용, 용도 다양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품과는 대체 관계 대체 안 된대. 왜? 똑같은 물건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 없다. 무슨 성? 개별성. 오케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번. 우리 20번하고 18번. 20번은 몇 회나 한 거죠? 26회. 18번은 똑같은 사람이 시험 낸 거예요. 자, 가보죠. 이제 첫 번째. 자, 잘 가셔야 돼. 이제 20번 문제 푸는 요령 여보세요. 굳이 그 안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보지 말고 빨리 푸는 방식에서 뭘 하는가 하면요. 밑에 있는 1번 가봐. 뭐 나와 있어? 이제 기억 가보자고. 기억. 집약적 이용. 토지 부족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 뭐? 네? 집약. 부정성이지? 일단 기억 날라가야 돼. 기억이 없는 거. 뭐 있어? 2번과 4, 5번 아니야. 자, 거기서 뭐 있으면 디귿, 리을만 보면 되겠네? 디귿 가볼게. 임장활동, 지역분석, 임장 뭐? 부동성. 그건 답은 2번. 맞잖아. 그러니까 다를 푸는 게 문제 다 푸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이런 건 빨리 푸는 방식, 이렇게 푸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가볼게 이제. 니은번 갑니다. 소모를 전달한다. 무슨 성? 영속이지. 감가상가 안 되는 거지. 자, 니을번 갑니다. 뭘 일까? 개별성. 대체 안 된다. 개별성. 자, 미연번. 가장 중요한 뭐예요? 장기. 가치 보존력 우선다. 왜? 파괴 안 되니까. 됐죠? 네, 이렇게 문제 푸는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동산 특성은 반드시 한 경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건 매년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푸는데, 다만, 잠시만요. 푸는데, 이런 건 키워드 중심인데, 다만 조심할 건요. 여기 있는 이 부정성 측면 안에 있는 말을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뭐 있습니까? 부정성 예배가 아니다. 예배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고. 요거는 안에 있는 글자 장난칠 수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 뭐 있습니까? 큰 글자만 쭉 따라가면 돼. 키워드만.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1번에 있는 속성, 부동산 속성 할게요.